한국계가 일본을 움직인다는 이유. 일제 패망 이후 일본에 남아있던 제2교포들은 국적 문제와 차별로 인해 일본 사회에서 취업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제2교포들은 생계를 위해 연예인, 야키니쿠 음식점, 야쿠자 등 제한된 일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후 재팬에서 최근 조회수가 폭발한 댓글 하나가 일본 전체를 뒤흔들고 있거든요. 일본을 움직이는 돈의 흐름을 따라가면 항상 같은 이름들이 나온다. 이 문장 하나에 댓글이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베스트 댓글 중 하나는 좋아요가 16,000개나 찍혔는데요. 파친코를 모르면 일본을 논하지 말라. 였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파친코 얘기만 나오면 한국에서는 솔직히 코웃음 치는 분들 많잖아요. 그깟 파친코가 뭐가 대단하냐 이런 반응이죠. 그런데 일본 현지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일본인들 스스로가 자동차 다음으로 큰 산업이라고 말하거든요. 전성기 기준 연간 매출이 약 300조 원, 지금도 200조 원 규모라는 수치는 일본 언론에서 반복해서 이용되는 팩트입니다. 도쿄든 오사카든 지방 소도시는 가장 좋은 자리에는 항상 거대한 파친코 건물이 있어요. 일본 전국에 약 7,000에서 8,000개 점포가 있고요. 직접 고용 인원만 수십만 명이에요. 이 정도면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축이죠. 그래서 일본 법에서는 파친코를 도박이 아닌 오락으로 분류합니다. 하지만 일본인들도 다 알고 있죠. 현금이 돌아가는 구조라는 건 우리 모두 안다.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터집니다. 일본 우익 커뮤니티에서 자주 돌던 말이 최근 다시 떠올랐거든요. 파친코, 대기업 상위 3곳, 전부 한국계다. 이 말에 야후 재팬 댓글창이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베스트 댓글 중 좋아요 12,000개를 받은 댓글은 뭐였을까요? 사실이지만 그게 왜 문제냐였습니다. 지금 많은 일본인들이 처음으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제2교포들이 왜 파친코로 몰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배경이죠. 전후 일본 사회에서 선택지가 거의 없었고요. 금융 접근도 완전히 막혀있던 상황에서 현금 흐름이 빠른 업종은 몇 개 없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파친코였던 거예요. 일본인 댓글에서도 우리 사회가 만든 구조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이 반응이 왜 중요하냐면요. 예전 같았으면 무조건 혐오 댓글로 도배됐을 텐데 지금은 자성하는 목소리가 상위 댓글로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 사회 내부에서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두 번째 반전은 정치권 이야기입니다. 일본 정치권과 연예계에 왜 파친코 자금이 그렇게 자주 등장하냐는 질문이죠. 일본에서는 선거 때마다 파친코 관련 단체의 이름이 기사에 오르내립니다. 야후 재팬 뉴스 댓글에서 이런 발언도 나왔어요. 표와 돈이 동시에 움직이는 곳을 정치가 외면할 수 있나? 이 발언에는 수천 개의 공감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일본 우익 진영에서는 항상 같은 프레임을 꺼내죠. 한국계가 일본을 조종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일본인 내부 댓글에서조차 이런 반박이 나옵니다. 자본은 국적보다 이익을 따른다. 실제로 파친코 대기업들도 이미 글로벌 자본과 얽혀 있고요. 순수 혈통이나 국적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구조가 됐거든요. 이 대목에서 제가 일본 현지 반응을 더 찾아봤는데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일본의 주요 파친코 기업들 중 상당수가 이미 도쿄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요. 일본인 투자자들도 이 산업에 돈을 넣고 배당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한국계 대 일본인의 구도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 반전은 최근 분위기 변화입니다. 일본의 젊은 세대 반응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무조건적인 혐오 댓글이 많았다면요. 요즘은 우리가 만든 시장이고 우리가 이용해왔다는 자성 댓글이 늘었습니다. 파친코 가본 적 없는 일본인은 거의 없다라는 댓글도 상위에 올라왔고요. 이 말에 공감이 몰리더라고요. 실제로 일본 통계를 보면 성인 남성의 70% 이상이 파친코를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자기들도 이용해온 산업이고 자기들 돈이 돌아가는 구조인데 누굴 탓하겠어요? 여기서 한국인 시청자에게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이제는 파친코를 민족 문제로 보지 않는 시각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산업 구조와 정치 경제 문제로 보자는 흐름이 생겼다는 거죠. 일본 언론에서도 최근에는 제2교포라는 단어보다 사업 구조와 세금 문제를 더 많이 다룹니다. 이게 왜 기회냐면요. 감정적인 프레임이 약해지면 비즈니스 기회는 더 명확해지거든요. 일본 시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념이나 민족 감정보다 구조를 보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일본 댓글 중에서 한국인들이 꼭 봐야 할 반응이에요. 한국인은 일본을 너무 감정으로 본다. 이 말 솔직히 뜨끔하지 않나요? 일본인들이 보기에 한국은 아직도 과거사와 민족 감정에 매몰돼 있는데 정작 일본 내부는 이미 다른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요즘 일본 젊은 세대는 한국 콘텐츠를 엄청 소비하면서도 정치적인 이슈와는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K-팝 좋아하고 한국 드라마 보면서도 정치 얘기는 별개예요.
이게 지금 일본의 현실이거든요. 지금 일본에서 벌어지는 논쟁은 단순한 혐오나 음모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돈의 흐름, 법의 회색지대, 그리고 전후, 사회가 만든 선택의 결과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가고 있거든요. 일본인들 스스로도 답을 못 찾고 있는 상태예요. 야후 재팬 댓글 중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파친코 문제는 우리 정치의 거울이다. 이 말이 시사하는 게 뭐냐면요. 파친코가 커질 수 있었던 건 일본 정치권이 묵인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법적으로는 도박이 아니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현금 환전이 이뤄지는 구조를 수십 년간 방치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국계 문제가 아니라 일본 시스템의 문제라는 자각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이 흐름을 제대로 읽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국인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일본 시장을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한국인이 아직 많지 않다는 점이에요. 대부분은 여전히 감정적으로 접근하거든요. 일본을 싫어하거나 아니면 무조건 좋아하거나 둘 중 하나죠. 그런데 일본인들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구조를 이해하고 윈윈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는 겁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성공한 한국 기업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감정이 아니라 시장 구조를 정확히 읽었다는 거죠. 일본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 일본 유통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일본 정치권이 어떤 규제를 신경 쓰는지를 제대로 파악한 겁니다. 파친코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단순히 한국계가 장악했다는 식으로만 보면 아무것도 배울 게 없어요. 그런데 왜 제1교포들이 이 산업에서 성공할 수 있었는지, 어떤 구조적 공백을 파고들었는지를 보면 일본 시장 공략의 힌트가 보입니다. 지금 일본은 또 다른 전환점에 와 있어요. 파친코 산업 자체가 축소되고 있거든요. 젊은 세대가 파친코를 안 하니까요. 그럼 그 자본과 인력은 어디로 갈까요? 이미 많은 파친코 기업들이 부동산, 엔터테인먼트, 카지노, 리조트 같은 쪽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인에게 기회가 또 생기는 거예요. 일본 엔터 시장에서 K컬처 콘텐츠는 이미 검증됐잖아요. 그리고 파친코 자본이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 있다면요. 한국 콘텐츠와 일본 자본의 결합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실제로 최근 일본에서 한국 아이돌 관련 카페나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는 기업 중 상당수가 파친코 업계 출신 자본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미 물밑에서는 연결이 시작된 거죠. 그 다음 포인트는 세대 변화입니다. 일본의 2030세대는 파친코에 관심이 없어요. 대신 뭘 하냐면요.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봅니다. 그러니까 콘텐츠 소비 패턴 자체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 세대가 주류 소비층이 되면 일본 시장의 판도가 또 바뀝니다. 한국은 이미 디지털 콘텐츠에서 강점이 있잖아요. 웹툰, 웹소설, 쇼폼 콘텐츠 이런 거요. 일본은 아직도 출판과 방송 중심인데 한국은 이미 모바일과 플랫폼 중심으로 넘어갔거든요. 이 격차가 기회입니다. 야후 재팬 댓글 중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우리는 아직도 종이 만화를 보는데 한국은 이미 웹툰으로 세계 시장을 먹고 있다. 일본인들도 이미 알고 있어요. 자기들이 뒤처지고 있다는 거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파친코 산업을 한국계가 장악했다는 말, 이걸 음모론으로만 봐야 할까요? 아니면 일본 사회 구조가 만든 결과로 봐야 할까요? 댓글로 생각을 남겨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라고 봅니다. 차별과 배제가 만든 구조적 결과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만약 한국인이 일본의 이런 구조를 제대로 이해한다면요. 일본에서 비즈니스나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는 더 많아질까요? 아니면 여전히 벽이 높을까요?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확실히 기회가 더 많아진다고 봐요.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접근하면 보이는 게 달라지거든요. 일본 시장은 여전히 크고요. 제대로 이해하고 들어가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이 불편할 수도 있는 사람에게 공유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는 많이 볼수록 사회를 더 정확히 보게 되거든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